불과 6년 6개월 만에 엄청난 수익을 거둔 사례죠. 앞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데를 싸게 매수해서 1000%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뭐 투자를 해서 좀 큰 돈을 얻었다면은 그거를 부동산에 이렇게 묻어 놓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10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핵심 아이디어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 빌딩 투자 사례를 말씀드릴 거고요. 제 사례는 아니고요. 큰 돈 번 사례들이 있으니까 제가 손품 팔고 등기부등본 띄어서 팩트 위주로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4년 새해가 밝았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건물주가 되고 싶은 분들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꿈이 건물주이신 분들도 되게 많고, 또 이렇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도 부동산에 관심은 많은데 건물주 되고는 싶지만 좀 이렇게 멀리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빌딩 투자는 솔직한 말로 남 얘기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12월 달에 고래동 공부 강의에서 빌딩 생기초라는 강의를 했거든요. 빌딩 생기초 강의를 제가 하니까 들은 사람들이 솔직히 건물주가 되게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불가능한 일인 줄 알았는데 강의를 듣고 나니까 현실성이 되게 막 높아졌다. 나도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빌딩이 어떻게 보면 되게 멀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부터 공부하면은 처음에는 모든 게 다 낯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이렇게 투자로 접근할지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대부분은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요즘에는 아파트를 투자 상품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저는 빌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관심 갖고 한 2, 3년 꾸준히 공부하시면 누구나 다 이렇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공부 안 하고 투자하면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례를 통해서 아주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빌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 이런 거죠. 아파트 투자해가지고 솔직히 40억을 벌기는 좀 어렵잖아요. 물론 한 4억으로 불리고 한 3, 4번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아파트는 또 세금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4억으로 40억을 아파트 투자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다들 인정하시죠. 하지만 빌딩 투자 사례 같은 경우는 10배 수익 이상 올리는 게 제 눈에는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간은 뭐 짧은 건 한 7년도 있고 긴 거는 한 10년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10배 수익이, 그리고 비교적 부동산이란 게 안전한 투자잖아요. 비교적 안전한 투자인 부동산으로 10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례들을 되게 많이 찾았어요. 오늘 방송에서는 한 3개 정도만 여러분께 상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동의 핫플레이스죠. 아뜰리에 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어딘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기인데 요 길을 아뜰리에 길이라고 하거든요. 성수동 갈비골목 있고 한 요쪽 라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아뜰리에 길인데요. 뭐 예쁩니다. 예쁘니까 인기가 많겠죠. 대충 어떤 거리인지 구경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주택가인데 요렇게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지금 막 살아나고 있죠. 그냥 좀 솔직히 좀 허접하지 않나요? 허접한 곳인데 그냥 뭐랄까 구축 단독주택 많은 곳인데 여기가 되게 핫해졌어요. 그쵸? 뭐 여기 이렇게 봐도 로드뷰에 봐도 사람들 엄청 많죠. 그리고 벽에도 뭔가 이렇게 알록달록한 칠 막 돼 있고 여기가 아뜰리에 거리입니다. 이렇게 핫플이 점점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건물 가격이 이렇게 높아지게 됐어요. 여기에 나오는 사례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베이크 모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이크 모굴 안 가봤어요. 저는 뭐 요런 집인데 여기 거래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현재 모습이고요. 사실 현재는 여기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옛날 모습. 옛날엔 그냥 이렇게 주택이었어요. 이렇게 주택이었다가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약간 좀 카페 같은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베이크 모굴 이렇게 바꾼 거죠. 근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최근의 모습은 네,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진짜 빌딩다운 빌딩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가치도 더 높아질 거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 여기 맛집 추천 당연히 아니고요. 네, 투자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요런 단독주택이었죠, 그쵸? 단독주택을 2015년 12월에 15억 3천만 원에 거래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뭐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그러면 밸류맵이나 뭐 디스코 이런 데 보면은 상세하게 나옵니다. 저는 주로 밸류맵을 쓰니까 밸류맵 통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 밸류맵 치면은 이런 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거래 사례랑 뭐 이런 게 다 상세하게 나옵니다. 옛날에 집이었을 때. 그리고 여기 나오죠. 2015년 12월에 토지 단가 평당 3,300만원. 가격 진짜 착했죠. 평당가가 3,300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7년이 지났죠. 7년이 채 안 됐습니다. 6년 6개월이 지나서 평당 1.1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거의 한 3배 좀 넘었죠. 네, 3배가 넘게 거래가 됐어요. 이거는 뭐 특별히 공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단독주택이었는데 근생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뭐 공사한 거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담 허무는 정도? 요렇게 바뀐 거죠. 원래 이렇게 단독주택이었다가 요렇게 근생이 된 거예요. 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진 않죠. 요렇게 됐는데 6년 6개월 만에 15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던 게 54억에 팔린 거죠. 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요때 15억 3천만 원에 거래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요 시기에는 대출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한 80%씩 막 나왔어요. 대출 받아서 빚내서 집 사라 막 요때거든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요럴 때였거든요. 그때 15억 3천만 원에 산 거죠. 그럼 대략 한 3, 4억 들었을 것 같아요. 한 3억 5천 정도 들었을 것 같은데 이것저것 다 해서 그냥 넉넉 잡아 4억이 들어갔다고 칠게요. 그 상태에서 요때 2022년 6월에 그냥 뭐 담장 허물고 그게 뭐 먼저 한 건지 나중에 한 건지 모르겠지만 공사비는 거의 안 들어갔죠. 54억에 팔렸습니다. 한 39억 정도 차익이 남은 거죠. 3억 9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치고 여기에다가 10배 수익 얻으면은 39억 되는 거잖아요. 예, 1000% 수익입니다. 1000%. 10배 수익. 심루타가 가능한 거죠. 사실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몇 개 더 할까 하다가 그냥 어차피 비슷비슷하니까 요거 하나만 봐도 충분한 것 같아서 요것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 상태에서 꽤 오랜 시간 사업을 하셨어요. 이걸 매수한 다음에 꽤 오랜 시간 이렇게 있다가 최근에, 아주 최근입니다. 최근에 한 여름쯤에 공사가 막 들어간 것 같아요. 뭐 몇 층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은 뭐 공사 현황판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건축허가 표지판 이런 거 보면은 몇 층짜리인지 뭐 이런 게 상세하게 나오겠지만 대략 한 4층에서 5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렇게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공사비는 또 별도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뭐 제가 관심 있는 건 그런 거는 제 관심 사항이 아니라 단독주택인 거를 싸게 매수해서 그리고 근생으로 해서 좀 매도를 한다. 이 핵심 아이디어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단독주택이지만 요즘엔 또 대출이 좀 나오죠. 근데 보통 법인으로 매수를 하니까 요즘에는 근데 법인으로 매수할 때는 사실 대출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가능하다면 매도인이 근생으로 바꾼 다음에 법인에서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인 상태에서 매수하면 안 되고 주택을 용도 변경해야 돼요. 근생으로. 주택이 근생되는 거 쉽습니다. 근생이 주택되는 게 어려워요. 근생으로 바꾸면 법인이 대출도 되게 잘 나오거든요. 한 80%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매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매도하고 나면은 한 대략 한 20% 정도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니까 아파트 같은 것보다 훨씬 이득이 많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양도 차익이 40억이다. 그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40%에서 45% 뭐 한 요 정도 내거든요. 대략 한 40%라고 살게요. 그러면 세금만 한 16억이 나오고 24억이 내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법인으로 매수해서 양도세를 20%만 낸다. 그럼 8억이 세금이고 32억이 내 겁니다. 차이가 되게 크죠. 그래서 법인으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빌딩은 여러모로 되게 유리합니다. 불과 6년 6개월 만에 엄청난 수익을 거둔 사례죠. 아뜰리에 길에 있는 사례입니다. 이게 거래가 엄청 많아요. 보시면 이게 다 최근에 거래된 거거든요.
최근 거래가 한 5년치만 한번 볼게요. 최근 5년 사이에 거래된 것만 해도 이 아뜰리에 거리 주변으로 해서 네, 이렇게 많습니다. 상당히 많죠. 요쪽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렇게 핫해졌냐? 갤러리어 포레가 들어오면서 서울숲도 있고, 그리고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도 있고, 밑에 보면은 트리마제도 있죠. 그냥 고급 주거지가 요 주변에 꽤 많고, 그리고 서울의 숲도 있고, 그럼 여기에 산책하고 나서 좀 먹을 데가 필요하잖아요. 그 근처에 보시면 알겠지만 상가가 마땅히 없잖아요. 그래서 요럴 때 이런 주택가가 꼬마 빌딩이 활발해집니다. 이 로직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앞으로 네, 여기에 해당되는 데를 싸게 매수해서 1000%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겠죠. 네, 제가 뭐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거는 네,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딩이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고래동 공부 1월 수업에서 제가 또 빌딩 생기초 강의를 할 거예요. 파트 2죠. 네, 빌딩 생기초 파트 2. 네, 듣길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시면 나오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잠깐만, 네, 1분만 광고할게요. 네이버에다가 이게 고래동 공부 치시면, 네, 뭐 카페도 있죠. 네, 여기서 결제하시면 되는데, 정말 가성비가 저는 우주 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49,000원인데 수강료가 한 달 동안 5개의 강의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빌딩 생기초 강의 네, 제가 하고요. 그리고 웅달님 강의하시고 빗대표님 강의하시고 고명원 작가님도 와서 강의하십니다. 1100만 작가님도 와서 강의하시고 이 5개의 강의를 다 듣는데 49,000원이에요. 뭐 강의 하나당 10,000원도 안 하죠. 최고의 가성비 강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던 얘기 계속 할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근데 매수하신 분 있잖아요. 매수하신 분도 대출이 잘 나오냐? 네, 그 빌딩 거래는 대출이 상당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네, 법인 이름은 제가 좀 이렇게 감췄어요. 네, 이렇게 법인으로 매수했고요. 대부분은 그냥 법인으로 매수한다. 빌딩 거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다 합쳐봤더니 대략 한 66억 정도 근저당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를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대출 받은 돈보다 한 120% 정도 잡습니다. 네, 1.2배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실제 대출금은 한 55억 정도 네,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54억에 거래됐거든요. 근데 대출금이 55억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상당히 잘 나오는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빌딩은 대출이 잘 나온다. 요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삼아 보시라고 제가 써놨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한 번에 이렇게 다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래 시점이죠. 22년 12월에 거래됐었잖아요. 그쵸? 요때는 54억에 거래했는데 54억이 근저당? 뭐 장난 아니네요. 54억에 거래된 거 아까 확인하셨잖아요. 근데 근저당이 54억입니다. 물론 이거를 1.2로 나눠야 되거든요. 채권 최고액은 54억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 45억 정도 대출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럼 자기 돈이 한 9억 정도 들어갔겠죠. 그리고 이 9억도 들어가긴 했지만 추가 대출을 계속 받았죠. 네, 그래서 한 12억 정도. 그러면 실제로는 한 10억 정도 추가 대출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내 돈 9억 들어가서 추가 대출 10억 받았다는 얘기는 실제로 투자금은 네, 빵원이죠. 물론 이자는 들어가지만 네, 요런 것들이 가능한 게 빌딩 투자다. 대출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네, 요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상당히 위험한 걸 수도 있죠. 네, 이거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빌딩 투자하는 연예인의 대명사 같은 분이죠. 네, 정지훈 씨의 사례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청담동 사례입니다. 청담동의 레인 에비뉴라는 곳인데 정지훈 님도 그냥 B라고 할게요. 가수 B도 청담동에 이렇게 주택일 때 매수를 했어요. 이렇게 주택인 상태에서 코너 땅이죠. 네, 코너 땅이 대체로 좋습니다. 건축하기도 편하고 주차장 만들기도 쉽고. 요 땅을 사서 2개 필지를 샀어요. 300평을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근세형으로 만든 다음에 총 168억 5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엄청 비싸죠. 300평인데 168억 5천만 원. 이게 근데 청담동이잖아요. 청담동에서는 이게 그래도 되게 쌀 때 잘 산 거였습니다. 근데 요 상태에서 이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일단 철거를 해야겠죠. 이렇게 해갖고 철거를 합니다. 처음에는 주차장으로 좀 한동안 썼던 것 같아요. 한 3, 4년 정도. 이렇게 쓰고 있다가 80억을 들여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펜스 치고 공사하면서 쭉 올라온 거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레인 에비뉴, 여기 멋있게 만들어졌죠. 요게 두 동이 만들어졌어요. 요렇게 해갖고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뭐 4층은 정지훈 씨가 B가 사무실로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처음에 매수할 때는 168억 5천만 원에 매수를 했죠. 한 170억이라고 치고 거기에다가 건축비 그냥 러프하게 잡아서 한 80억이라고 칠게요. 그래서 매수한 금액에다가 건축비 합쳐서 170억 더하기 80억 해서 한 250억 정도에 매수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연도가 좀 됐죠. 08년. 꽤 오래전에, 그러니까 비싸지 않을 때, 리먼 사태 직전인가? 네, 그때쯤에 매수한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13년 정도 보유를 하다가 2021년에 매도를 했어요. 495억에. 그러면 대략 한 240억 정도 매도 차익이 났죠. 사실 이게 250억이 들긴 했지만 만약에 대출을 끼고 그랬으면 한 50억 정도 들었을 테니까 이것도 200억 정도니까 한 400에서 500% 정도는 수익이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1000% 보다가 이게 뭐 4, 500% 보니까 좀 수익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투자금이 많이 드는 큰 건물일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빌딩일수록 수익률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거는 수요가 많지만 살 때 좀 싸게 사면 꼬마 빌딩이죠. 그런 게 수익률 면에서는 더 좋아요. 아까 성수동에 그런 뭐 단독주택 같은 거 그런 게 수익률은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B는 투자를 되게 잘했죠. 청담동에 이거를 이렇게 주택일 때 사서 부셔가지고 신축을 해서 이렇게 레인 에비뉴라는 멋있는 건물로 만들어서 매각을 했습니다. 한 500억 정도에 170억에 사서 80억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은 다음에 이렇게 지은 다음에 한 500억 정도에 팔았으니까 되게 개발도 잘하고 디벨롭도 잘하고 매도도 잘하고 부동산 쪽에 공부도 좀 오래 하고 내공이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B한테 매수한 또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역시 법인에서 매수를 했어요. 가렸습니다. 제가 이름은 땡땡 파트너스인데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신탁 대출을 받았어요. 제가 그 얼마 정도 대출을 받았나 알고 싶어서 이렇게 열어봤는데 신탁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신탁 대출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500억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100억은 내 돈이 원래 있어야 되잖아요. 100억 내 돈에다가 대출 400억 해서 500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400억을 대출 받으면 내 돈이 100억이 들어가니까 내 돈이 좀 더 적게 들어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 돈은 50억이랑 대출이 450억 이렇게 90%까지 대출을 받고 싶다. 요럴 때 쓰는 게 신탁 대출입니다. 신탁 대출은 신탁사에게 명의가 넘어갑니다. 요게 좀 단점이긴 한데 그리고 계약을 맺을 때 좀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임대인이랑 이렇게 딱 맺어야 되는데 이게 내 명의로 안 돼 있잖아요. 실제로는 내 건데 대출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신탁사에게 명의가 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맺거나 할 때 약간 불편한 점이 있어요. 저는 신탁 대출까지는 좀 위험성도 그렇고 뭐 추천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이분은 매수하실 때 B한테 매수할 때 이렇게 신탁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021년 6월에 매도를 했잖아요. 그럼 현금이 생겼잖아요. 그쵸? B는 부동산 투자, 빌딩 투자를 되게 잘하는 고수거든요. 현금을 뭐 몇백억 되는 돈을 그대로 냅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또 빌딩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들 되게 잘 아는 빌딩일 텐데 여기에요. 여기. 예전에 슈마커 있었고 지금은 쉑쉑버거가 들어와 있는 이 빌딩입니다. 언론에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B랑 김태희가 같이 매수를 했는데요. 요 빌딩을 매수한 가격이 얼마였냐면 전 소유자는 620억에 매수를 해서 920억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 전 소유자분도 이따가 기회가 있으면 잠깐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B하고 김태희가 920억에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잠깐 이게 매물로 나왔었어요. 1400억에 매물로 나왔다가 이게 조용히 들어갔어요. 좀 잘 안 팔리기도 하고 아무래도 좀 유명인들이다 보니까 매물로 내놨대 망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도니까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매물을 걷어들이고 쉑쉑버거가 들어왔어요. 근데 쉑쉑버거가 바로 들어온 게 아니라 공실 기간이 꽤 좀 있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슈마커가 이렇게 있다가
공실이 되면서 이게 꽤 오래 갔습니다. 요즘에 강남대로 한번 지나가 보세요. 공실들이 1층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가 뭐 기회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저는 살짝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현금이 많은 분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때 막 이렇게 비싼 거 함부로 사면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매물로 내놓기도 했었는데 쉑쉑버거를 나름 싸게 놨어요. 얼마에 놨냐, 월 임대료 1억에. 이게 뭐가 싸냐 할 수도 있는데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평수도 좀 되고 이게 좀 싼 편입니다. 한 달 임대료를 1억을 놨고요. 이렇게 1, 2층 같이 쓰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그리고 이거저거 다 하면 제 생각에 월 임대료가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 대략 3억에 가까울 것 같아요. 예전에 언론 보니까 한 2억 5천 정도 얘기하던데 뭐 쉑쉑버거가 새로 들어왔으니까 대략 한 3억 정도 되지 않을까. 요만큼이 1억이니까 나머지 층에서 뭐 한 2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한 월 2억 5천에서 한 3억 정도. 월 3억이면 1년에 한 36억 정도 되잖아요. 2% 수익률이라고 쳤을 때 곱하기 50 하면 되거든요. 한 1800억 정도. 그래서 1400억에 내놨었으니까 터무니없는 금액은 아니었죠. 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김태희랑 B는 920억에 샀으니까 만약에 이게 1800억의 가치가 있다고 치면은 돈을 좀 번 셈이죠. 하지만 아직은 요즘에는 좀 이렇게 침체기다 보니까 이 가격에 1800억에 팔리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요 가격에 내놓으면 뭐 팔릴 수는 있겠지만 이득을 보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좀 빌딩 거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분 이야기도 잠깐만 드리면 이분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사실 그 빌딩 이름이 사명 빌딩이거든요. 사명 기업의 회장님이 원래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계시다가 매도를 한 건데 저는 이분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원래 그 박현주 회장이랑 미래에셋 아시죠?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다가 전설적인 투자자 같은 분이거든요. 퇴사를 하셨어요. 퇴사를 해서 자본금 10억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신 거죠. 이게 처음에 좀 손실을 봐가지고 10억이던 게 마이너스 50%가 나가지고 5억이 됐습니다. 보통 사람은 여기서 쫄아가지고 제대로 투자를 못할 텐데 이분은 아무래도 내가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다 해서 옵션 투자는 이제 그만하고 안정적으로 선물 투자를 하셨습니다. 이게 6년 후에 2천억으로 불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이게 실제로 이게 건물들을 산 게 증명이 됐다고 보니까 6년 만에 5억으로 2천억. 기적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아시는 분들은 좀 다 아시는데 이렇게 선물이나 이렇게 고레버리지 쓰는 거 있잖아요. 망할 수도 있지만 잘된 분들은 좀 큰 돈 버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원효띠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비트코인 선물로 엄청난 수익을 거뒀거든요. 이분이 20대인데 수익 인증한 것만 봐도 이분도 한 3천억 됐어요. 한 2021년인가 22년인가 인증을 했었는데 좀 대단한 분들이 많죠. 이분이 매수를 해서 빌딩을 620억에 사가지고 김태희하고 B한테 920억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한 300억이 남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뭐 투자를 해서 좀 큰 돈을 얻었다면은 그거를 부동산에 이렇게 묻어 놓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한 10억대 그 정도는 아파트 투자로 충분하지만 내가 뭐 한 몇백억을 벌었다, 뭐 200억을 벌었다고 쳐요. 뭐 사업을 해서 뭐 프랜차이즈를 해서 엑시트를 해서 요 큰 돈을 벌었다. 그럼 200억을 투자하기에는 사실 빌딩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좀 고급 주거 상품들 있잖아요. 무슨 파르크 한남 이런데 방시혁 대표님, 파르크 한남 뭐 사시잖아요. 요건 집 한 채 뭐 150억에서 200억 하고 막 그런데 요거 하나 사면은 사실 종부세랑 이런 게 너무 많이 나가요. 하지만 법인으로 빌딩을 사면 종부세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100억 이상 나가야 종부세 조금 나오니까. 그리고 대출도 되게 잘 나오고 나중에 매도했을 때 양도 차익에 대한 이득도 있고 하니까 요런 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등기부등본을 좀 떼봤는데 정지윤 씨, 이분이 B죠. 그리고 40%는 법인으로 매수했고요. 아마 김태희 씨가 대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B가 나머지 개인 명의로 해서 60% 이렇게 해갖고 아까 그 쉑쉑버거 건물을 매수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대충 이렇게 쭉
보니까 540억이 좀 큰 게 있죠. 그리고 17억 해서 대략 한 제 생각에 500억 대출 받고 한 400억 정도 네, 본인들 자금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금 마련은 청담동에 있는 레인 애비뉴, 네, 레인 애비뉴 매각 자금이 있었으니까 네, 요 자금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빌딩 투자는 꼭 알아두셔야 한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빌딩을 이렇게 계속 조금씩 키워가면서 매도하고 또 좀 더 큰 빌딩을 갈아타고 아니면 추가로 매수하고 뭐 이런 게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자금이 큰 게 아니라면 좀 꼬마 빌딩, 좀 작은 빌딩이 여러모로 좀 이득이 많습니다. 왜냐? 100억짜리 빌딩은 팔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뭐 20억 미만에 20억에서 30억 뭐 요 정도 되는 빌딩들이 매도하기가 더 쉽거든요. 만약에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다. 아까 그 비가 매수했던 쉑쉑버거 건물 같은 거 그런 거는 매수자가 되게 많이 한정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엑시트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발품 열심히 팔아서 요런 거를 좀 싸게 매수하면은 네, 그게 1000% 10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딩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네, 고래동 공부 1월 수업을 들으시면 저랑 같이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1월 달에 또 고래 식구들을 모집을 합니다. 네, 한 달에 수강료는 49,000원입니다. 뭐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4년 1월에 네,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을 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빌딩 강의가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1월에도 네, 파트 2 강의를 네, 제가 직접 강의를 합니다. 네, OT와 함께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웅달 대표님께서 마찬가지로 웅달 대표님이 웅달 책방을 운영하시면서 한 달에 인터뷰를 한 20분 정도 하시거든요. 인터뷰 하시면서 얻게 된 인사이트를 네, 여러분께 다 아주 쉽게 자세하게 따뜻하게 네,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독서 모임을 빗소영 대표님이 이끌어 주실 예정이에요. 1월달 초대 손님이 고명환 작가님이신데 고명환 작가님의 책인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이 책을 읽고 독서 모임을 아웃풋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빗소영 대표님이 아웃풋을 이끌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명환 작가님도 네, 모시게 되었습니다. 고명환 작가님은 아시다시피 개그맨으로 데뷔하셨지만 네, 지금은 네, 사업가십니다. 무려 10년간 매년 매출액 10억 이상을 네, 꾸준히 내고 있는 장사의 고수이기도 하시거든요. 네, 자기개발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네, 같이 인사이트 나눠보시면 되게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되게 부자시죠. 1100만 작가님. 본인 자체도 부자시고 투자의 귀재이신 것 같아요. 네, 투자 노하우가 대단하신 분인데 이번에 책을 출판하셨더라고요. 성장주 패러다임이라는 책이죠. 압도적 성장주와 비트코인에 투자하라. 뭐 이런 책인데 이거 외에도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직접 1100만 작가님께서 고래동 공부에 출연하셔서 네, 여러분과 실시간 줌으로 이야기를 나누시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강의는 2달 동안 무한 반복 재생 가능합니다. 그리고 1월 것만 결제할 때는 49,000원이고요. 이제 좀 장기 수강권을 새로 만들었어요. 6개월 강의.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수강권은 15% 할인된 금액으로 249,000원에 1월부터 6월까지 네, 모든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는 수강권입니다. 네, 여기 누르시면 수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1년 강의 수강권도 만들었습니다. 20% 할인된 금액에 469,000원에 2024년 1년 내내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강의를 네, 다 들으실 수 있는 네, 그런 강의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강 신청하는 법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클릭을 하시면 아니면 요 페이지 찾는 법은 네이버에다 고래동 공부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시면 뭐 카페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요. 카페에 들어오시면 여기 메인 페이지에 바로 링크가 있거든요. 네,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랑 연결이 됩니다.
회원가입 간단히 하셔야 되고요. 네, 로그인 하신 다음에 결제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결제하기를 누르시고, 그리고 혹시 그 6개월이나 1년 수강권 원하시는 분은 아래쪽에 배너가 있잖아요. 6개월, 1년 다 배너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이 신청하시면 되고요. 1월 것만 신청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서 결제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결제하기를 누르시면 이게 바로 되죠. 뭐 이렇게 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결제하실 때는 네, 무통장 입금으로 입금자 이름을 적으시고 결제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나머지 안내는 다 해드리니까 네, 이렇게 하고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 창업 강의를 오늘 오프라인 현장 수업 모집을 했는데 무려 53초 만에 네, 다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기 순번은 네, 20명 넘게 대기하고 계셔서 오프라인 수업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수업 접수 예정이니까 원하시는 분은 네, 접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